우선 그 북한 미사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북한이 네, 지난 그 월요일 날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그 일본의 반응이요 전에 없이 좀 떠들썩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북한이 그 미사일을 많이 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더 일본 측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미사일을 쏘더라도 어디에 떨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까지 북한에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동해에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 열도에 가기 전에 동해에 떨어졌죠. 예. 그렇죠. 특히 동해에 떨어졌을 때도 약간 구분들이 있는데 이제 EEG라 그러는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의 안에 떨어졌냐 밖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네. 약간 이제 온도차가 좀 있고, 음. 그러니까 밖에 떨어지면 말 그대로 공해이기 때문에 뭐 별소리 안 하는데 그냥 쌌다 이렇게 보도하고 끝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일본 그 바다 쪽, 그러니까 동해 안쪽까지 들어오면은 네. 조금 이야기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왜 이렇게 크게 이제 일본 언론이 막 J 알럿이라 그래가지고 상당히 일본에서도 아직 좀 잘 발령되지 않는 경보까지 저한테도 핸드폰으로 막 오고 그랬어요. 예. 그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했으니까 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본의 영공이잖아요. 영공을 통과한 거니까 어떻게 그렇겠죠. 보면 일본을 침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음. 해석하는 뭐 경향도 있죠. 자민당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본 상공을 통과해 가지고 태평양으로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게 아마 한 5년 만일 것 같습니다. 예. 2017년도에 한번 이런 비슷한 게 있었고,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 탄도탄 시스템으로 떨어진 게 있었고, 그때는 이제 혼슈를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네. 예. 그럼 만약에 그 태평양 그 바다에 조업 중인 어선이 있으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뭐 그렇죠.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고 음. 그 떨어지는 시점에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뜨기 시작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그리고 탄도탄 같은 경우는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어느 정도 그 감지하는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음.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 이쪽 인근이랄까 바다 쪽으로 나가는 뭐 어선이나 그런 쪽들은 예. 이미 조업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 아 지역으로 나가는.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겠죠. 그 뭐 어떤 시스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지나가다 보니까 그쪽 홋카이도라든가 이제 아오모리나 그쪽에서는 뭐 하루 왼종일 경보 방송이랄까 그런 게 울리고 예.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저처럼 도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메시지가 아 왔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피난하라 그런 식의 경보는 아니었고, 예. 그냥 이제 약간 알림 메시지 같은 개념이랄까? 그런, 예. 오늘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뭐 이런 주의를 해라 뭐 이런 그런 식의 그건 왔었어요. 예. 실제 그런데 뭐 피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일본인이라면 아주 그 좀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굉장히 나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하루 종일 뭐 그런 방송들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영토라는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근해나 육지도 참여하지만 그 육지 위의 공간, 하늘도 보통 영토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 영토를 뭐 침범한 거라고 해석하는 경우죠, 지금은. 예. 뉴스를 그러니까 뭐, 보니까 그 북한이 그 5년 전 2017 년에도 이렇게 일본 네, 맞아요, 맞아요. 상공을 지나는 그런 미사일을 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제 기억을 이렇게 되살려 보면 대피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일본 안에서 방공호에 또 뭐 찾아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랬던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혹시 뭐 이번에도 그랬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그쪽 지역, 그러니까 홋카이도나 실제로 지나간 지역에서는 뭐 그런 식의 그 대피를 한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뭐 자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지진이나 태풍 이런 거는 워낙 뭐 자주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일본은 보통 매뉴얼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뉴얼이 딱 있기 때문에 뭐 어디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진이나 태풍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지만, 이런 미사일이 통과하는 경우는 정말 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솔직히 이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피해가 사실 떨어져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뭐 지나갔으면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나갔나 보다 이러고 마는데, 그런 그러니까 우물쭈물 하는 거죠. 뭐 메시지는 오는데
별 문제는 아닌데 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진은 흔들리니까 무서우니까 일단 뭐 숨어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래서 그냥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NHK에서 속보를 그렇게 띄우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 그냥 뭐라 그럴까 순탄하게 예, 흘러갔다고 해야 되나? 그렇겠죠. 예. 예, 그 조금만 좀 약간 호들 아까 박 이런 기자님이 그런 그 제이 얼럿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그게 J 뭡니까? 알러트.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말 뭡니까? 그대로 예. J는 재팬이고 알러트는 이제 경계 경보 뭐 예. 경계를 말하는 그런 건데 J 알럿이라는 게 그 발령되는 그 구분이 몇 개가 있어요. 예. 근데 J 알러트까지 가지를 않죠, 잘. 음.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심각한 피해 상황이 발생되거나 보통은 이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오거나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발생되고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J 알러트 발령 내렸을 적에 레인보우 브릿지를 그 오다이바 가는 그 길을 뭐 붉은색으로 조명을 예. 키운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J 알러트라는 건데 음. 그런 경우까지 간 게 사실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 경우를 굉장히 큰 그 재해에 버금가는 그런 사태로 이렇게 일본 정부에서는 취급을 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제이 얼러트가 발령이 되면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해당 지역 사람들은 이제 보통 피난을 할까 이제 예. 지진 왔을 적에 방공 찾아가듯이 피해가고 공원에 모이고 각 그 공민관이나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예. 그 모이는데 그 실제로 그렇게 모이죠. 보통 이제 지진이 크게 발생하고 그러면은 피난민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체육관 찾아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홋카이도나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한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예, 그건 예. 뭐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핸드폰이나 그런 데로만 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마을에 보통 확성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학교 같은데 확성기에서 계속 때려대니까 예. 뭔 일이 없다 하더라도 뭔 일이 생긴나 싶어가지고 이제 일단 피하고 보는 거죠. 뭔 일이 또 생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일단 피하고 보는 건데 이번엔 뭐 그냥 뭐 금세 뭐라 그럴까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예. 뭐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예. 뭐 미사일이 지나갔다고 하는 그 홋카이도나 그 아오모리 예, 이쪽 네, 주변 그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죠.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도쿄에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핸드폰으로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오는 것은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안 받은 사람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NTT인데 네. 그러니까 통신 회사별로 또 다르고 뭐 설정 그거에 따라서 다르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 뭐 매뉴얼이 없어요 아직 알러트에 음. 관해서는 뭐 일반에 이렇게 알려진 사항도 아니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더 대대적으로 이제 뭐 좀 알리거나 그런 노력들을 하겠죠. 음. 예. 제가 제 알러트 저도 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생활하면서 음. 불편을 겪고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미사일이 뭐 그렇게 자주 날아오는 것은 아니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일본은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재해 대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그 집집마다 웬만한 구호용품은 다 구비하고 있다. 일본의 가정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네네네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집도 예. 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 집은 이제 지진 팩이란 게 있어요. 지진 팩이랄까 아, 지진 패키지. 가방, 예. 지진 패키지 가방. 아하. 그러니까 가방도 야광이고 그 이제 어두운 곳에서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 가방도 야광일 뿐더러 그 안에 뭐 손전등 뭐 이제 요즘에 또 이제 휴대폰 충전기까지 넣는 자가 예, 충전기라 예, 그래야 되나? 예. 그것까지 넣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통조림 같은 거, 비상식량, 아, 그리고 통조림까지. 예. 예, 수건 같은 거, 타올 같은 거는 반드시 필수고 저희도 저희가 식구가 6명이기 때문에 6명 거 준비해가지고 예. 보관해 놓고 있어요. 아하. 그걸 음. 일일이 다 집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그 다 해가지고서 파는 게 있습니까? 그거는요. 이거는 사는 경우도 있고 예. 기본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이벤트나 음. 무슨 그런
소방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무슨 행사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런데 참여하면은 그 백은 안 주는데 백에 예. 들어가는 그런 통조림이나 그런 것들은 줘요. 예, 주는 음.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안전재해 무슨 팩 그래가지고 세트로 이제 파는 경우도 있고. 예. 뭐 그런 거 사려고 마음 먹으면 어디서든지 구할 수는 있죠. 예. 예. 이와 관련된 질문, 마지막 질문이 그런데 지난주에 그 유엔 총회에서요. 기시다 총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무조건 대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뺨을 맞은 그런 셈 아닙니까? 근데 예.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유엔 총회 연설 가가지고 그 일종의 일본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총리 대신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북한과 이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납치 문제가 엄청 불거졌던 그 뭐냐 고이즈미 시절 이후로, 그러니까 납치 피해자들이 돌아오고 그랬을 때는 전제 조건이 붙었죠. 이제 납치 문제 해결을 급선무로 처리한 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에는 아베 한 3차 내각 때 그때쯤부터는, 예. 잠시만요. 들어오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네. 인부가 지금 일 끝나는 시간.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스가 총리 때도 그랬고 기시다 총리 때도 그렇고, 이제 보통 그 수상이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국회에 가서 정견 발표, 이제 취임 인사 같은 걸 하면서 자기가 뭘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총 6개 분야 정도로 나뉘어 가지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외교라는 부분을 보면은 항상 북한이 꽤 상위권에 올라와요. 한 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그렇죠. 북한이 거론돼. 예. 거론될 때 반드시 그 조건 없는 대화를 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총회에서 기시다 총리가 조건 없는 대화를 한 게 무슨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상 우리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이번에 뭐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이렇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다 막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전혀 그렇지 않네요. 그거는 좀 틀렸습니다. 예. 예. 그 항상 뭐 스가 총리 때도 똑같은 말 했었어요. 조건 없는 대화를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순서가 중요하죠. 이제 원래는 이제 나라들을 언급할 적에 미국,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들어가는데, 네. 북한 이제 총리가 거론을 할 적에 한국이 북한 위에 갔었는데, 요즘에는 스가 총리 때부터 아베 총리 때부터다. 아베 마지막 4차 개조 내각 때부터 예. 한국이 북한 다음에 거론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가 순위에서 밀렸어, 한국이 북한한테.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이웃, 가장 뭐 최근거리에 있는 이웃국이니까 뭐 미래 발전적인 뭐 이런 아주 좀 뭐랄까 디폴트한 말들, 향토적인 말들을 얘기죠. 하고, 예. 순서가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밑에 있다가 우리가 역전 당해가지고 미국, 중국, 그다음 북한 뭐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북한이요, 뭐 미사일을 어제도 쏘고 오늘도 또 두 발인가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쐈는데, 쐈네요. 네. 예, 매일 거의 뭐 매일같이 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동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미일 무슨 합동 훈련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다. 나라 안팎이 참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